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뉴스로 보도가 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 CTI 뉴스는 지난 18일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방송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받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사건이 배당이 된 것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해당 방송 패널 중 한 명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 김건희가 받은 백은 한화 300만 원으로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마 이번 사건은 시작일 것이다. 다음에는 이와 비슷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듯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라도 더 좋은 소식이 나와야 할 이 시국에 외국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니 정말 얼굴 들기가 창피합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장관의 사임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대변인에 따르면은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에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사임했다며 직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그렇게도 강조한 한동훈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또한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한국사 황현필 선생님이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2시간쯤 전 황 선생님은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다름 아닌 국힘당의 무식함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유흥수 국힘당 상임고문이 한동훈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의 발언을 보고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회의를 끝마친 뒤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 아껴서 무엇하냐며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표현인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한국사 황현필 선생님이 설명하길 노량해전을 얘기하면서 12척을 얘기하고 있다니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라며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이고 12척을 얘기할 때는 명랑해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하냐며 황 선생님이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영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정청래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작물, 운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땡땡땡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땡땡땡이 누굽니까? 네, 저희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죠? 네. 남편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새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자리 받아서 가 있던데요. 거기 연봉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재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책임 차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19대 29로 참패, 대패했어요. 그럼 대패 책임 차관인 거 맞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홍정민 의원이 질의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전문성도 없고 보니까 책임감도 없네요. 119대 29로 깨진 거 보니까. 도덕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빵, 책임감 빵, 도덕성 빵, 빵빵빵 장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 직업이 뭐죠 지금? 네, 넷플릭스 다니죠? 네,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때 빌라에 살았다고요, 성산동. 네, 네, 저희 집 밑에 있어요,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밤에. 소나하우스라는 데인데 여기서 살았던 거 맞죠? 네,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네. 그런데 넷플릭스 이전에 아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수입이 있었습니까? 네. 뭐였습니까? 왜 자료를 안 내요?
회사에 떨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왜 근데 아들 직업을 왜 숨기고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의원님 자 보세요. 동십에 이 주택 2개를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성산동 빌라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보증금이 필요하고 은평구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샀어요. 7억 5천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의 직업, 수입 사항을 자료 제출하지 않고 아들은 이 한 채는 전세를 살았는지 월세를 살았는지 살고 있고 또 한 채는 또 아파트를 샀어요. 28세 때. 그러면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준 거냐? 엄마가. 주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또 맞았느냐? 후보자는 저한테 답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빌려서 줬습니다. 그럼 빌린 흔적을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빌려줬다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28세 때 도대체 현금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뭡니까 이거?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는지부터 얘기하세요. 독립생계를 이미 꾸려서 결혼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했지만 제가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왜 세금을 안 내요? 은평구에서 가압류까지 받아요. 아니 아들의 자금 출처 현금 10억은 밝힐 수 없고 자료 제출 안 하고 또 그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안 내서 또 가압류를 받아요. 제 가압류에 대해서 이상한 패밀리예요. 압류 부분에 베리 스트레인지 패밀리. 압류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아니 아들 자금 출처부터 얘기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 소노하우스는 저희 그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연기를 하면서 같이 있다가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이가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은평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고 처음에 샀던 7억 5천의 집은 산 게 아니라 전세 4억 4천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일단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아이 모두 처음부터 대학 졸업 이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용으로 굉장히 최대한의 대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빌려준 게 없고요. 저희 그 처가 쪽에서 일종의 이제 결혼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럴게요. 그 후보자가 4억 정도 빌려줬다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 답변은 취소하시겠습니까? 4억 정도 빌려줬다가 드린 말씀은 제가 자료에 적은 게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제가 다 모든 자료들 꼼꼼히 받고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4억을 그렇게 빌려줄 수도 없고 저희 재산 규모상 4억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네, 5분으로 한정한 탓에 보충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